간호사 3년 격오지 유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은 간호사에게 3년 의무 복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료법에서는 2000년대부터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간호법에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간호법은 이권에 얽혀있는 시니어 간호사들의 이익에 관한 어떤 것은 새로 만들고, 좋은 부분은 가져오고 안 좋거나 손해가 될 만한 조항은 빼거나 단어 몇 글자를 바꿔서 수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상하게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그런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번 주제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2, 3일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간호대 증원, 의료 취약지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곧 다가올 무언가를 위해서 여론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저번 달 11월에 간호대 1,000명 이상 증원 계획을 논의한다 했었고, 그것을 12월에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런 여론 형성을 위한 빌드업,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의료 취약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키워드를 써가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간호사 의무 복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위해 밑밥을 까는 그런 상황은 설마 아니겠죠.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번 보면서 흐름 타보고 상황 봐가면서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던져보고 그러는 식으로 가도 크게 손해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확실한 것은 간호대 증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최소 2035년까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 주제들을 다뤘지만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서도 여러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간호대 증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간호법이 최근에 21년에 발의된 거랑 대안으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한 거,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리고 3년 이내 기간이라는 것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의무 복무라고 하면은 군대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보다시피 간호장교의 3년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11학번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학자금을 장학금 형태로 후원해가지고 졸업하면은 바로 그 병원에서 취업해야 하는, 만약에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 같은 거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거에도. 일단 법안에서는 3년 이내라고 이렇게 문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3년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크게 상관없긴 해요. 실제 어느 지역은 졸업 후 2년 동안 일해야 한다. 그동안 장학금을 지원한다. 중간에 추노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장학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제 사정에 따라 학비 지원을 이런 식으로 받고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2년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불공정 계약 수준도 아니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채워넣을 병원이라면은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시범사업 느낌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궤도에 오른 것 같다, 그러면은 기사를 막 내면서 여론전으로 다음을 내다보는 행동을 옮겨야겠죠.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실적을 올리셔야 하니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2020년 11월에 지역 공공간호사 법안을 냈습니다. 이맘때쯤이 아마 공공의대로 10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슈가 한창 불탔을 때인데, 간호계는 정말 그런 이슈에 편승해 조용히 잘 묻어간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의협에서는 엄청난 반대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간호계는 사실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반대 여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행보를 본다면은 협회 차원에서 간호사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길 원하지 않은, 모르길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일단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은 의무복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2016년에 한 기사가 있죠. 간염에 따르면은 수급 불균형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무복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 간호사 이야기를 합니다. 취약지의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남자 간호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남자가 늘어나네?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 그거랑 엮어서 공중보건간호사로 보내는 건 어떨까?
이제 방위산업체에 3년 군대 가는 것도 있으니까 남자애들 이제 1년 하고 휴학해서 군대 가지 말고 4년 다 해서 졸업하고 면허까지 따고 그걸로 군대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1년 뒤인 기사를 보면은 남자 간호사회 회장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에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며 이렇게 복무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1년 뒤에는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도입해서 지방 간호대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 장학금을 미끼로 유인해서 이게 아니고 대학은 장학금을 주고 병원은 인력을 구하고 학생은 지원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내비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 공공간호사제 법안이 발의되는 시기 이후로 이제 꾸준히 20년, 21년, 22년에도 나왔을라나요?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계에서는 소수에 속하는 이제 만만한 남자의 증가로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병력의 임무로 이것을 해결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간호사 면허를 따고 3년 복무를 하는 것을 이제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뭐 서울이나 자신의 연고지에 있는 큰 병원에 취업할 때 어떤 가산점 혜택을 준다면은 뭐 이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혜택을 주지 않고서야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육군으로 1년 6개월에서 빨리 졸업해가지고 내 갈 길 가는 게 훨씬 낫긴 하죠. 1년 6개월을 더 하는 거잖아요. 3년을 하는 게. 그렇지만 어디 보상도 마땅히 없고 그런데 갈 필요 없거든요. 누구는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군대도 아니잖아. 그냥 병원인데. 군 가산점 폐지도 되었는데 무슨 보상을 받냐? 군캉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돈 이것만 이 금전적 가치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20대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사회에 나온 이상 나이 1살, 2살, 1년, 2년 차이는 상당한 경쟁력이고 이 기간이면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같은 3년을 놓고 봤을 때 어딘가에 제약이 걸려있는 3년 그리고 육군으로 갔다가 1년 6개월은 이제 자유가 되는 그런 시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사회생활을 1년 6개월 더 일찍 그리고 제약 없이 넓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물론 20대에 돈도 없는 상황에 무엇을 크게 이룬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시야를 넓히고 남들보다 1년, 2년 일찍 뛰어든다는 것은 미래 가치로 본다면 상당한 격차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능성을 접어두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런 의료취약지, 격오지에 가서 보내야 하는 것이기에 보상은 적절하며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기사들을 여러 개 보면은 이제 3년이었던 거를 이제 5년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걸로 보이죠. 5년. 그리고 어디에서는 노예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자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거에 3년간 의무복무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10명 중에 8명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갑자기 들었어요. 원하는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10명 중에 8명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 눈이 6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이 설문조사를 돌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8명이 동의를 한다라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일단 남자 간호사라 한다면은 이제 병력의 의무를 하는 책임이 걸렸기 때문에 격오지로 보내는데 아주 좋은 이용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충청도에 2년간 의무복무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양성한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년 11월에 발의된 공공간호사법안을 잠깐 가져와 봤어요. 중간에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7조에 대한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된 경우라고 하는데 이 12조가 면허 취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2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7조 사항에 해당하면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겸직을 해가지고 부가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효가 되고 면허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 간호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SNS에서 효소 공구 이런 거 광고, 릴스, 블로그, 뭐 배달 알바 이런 수익 창출 행위를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걸리는 순간 바로 면허 취소각이 보인다는 거죠. 군대도 공익 같은 경우에 따라 겸직을 허가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도 겸직을 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제약을 많이 걸어놓은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법안에 다행히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기도 한데 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법안이 발의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이제 이런저런 제약이 걸려있고 큰 대가를 치러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굴려서 혹사시켜도 상관없기도 하잖아요. 이제 가두리 양식인데 어떻게 해도 법으로 묶여있는 간호사인데 간호사 인력 갈아서 병원 운영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데, 이렇게 취업한 간호사들은 기피 부서에 보내지거나 각종 병원 내 행사, 여러 피곤한 업무에 차출되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고 공공간호사 관련해가지고는 최근까지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에서도 그대로 3년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온 것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위해서 이제 장학금 지원, 그런 부분이 아마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좀 미래를 좀 더 보자면은 그런 부분 외에도 활용할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향후에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명분은 좋으니까. 그리고 공공간호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얻을 학계 교수, 그런 교수들의 인맥이 있는 협회까지 대학 설립하고 등록금 장사에 허울 좋은 명분 내세워서 약간 국가 지원 사업 느낌으로 눈먼 돈, 세금 먹기 위해서 국가 재정 지원 타먹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설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 어떤 병원과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리베이트 형식으로 안 좋은 형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단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본다면은, 간호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의료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가 및 학교, 산업현장,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곳으로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많아요.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은 농어촌 같은 지역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고 하면은 미래 공중보건의사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농어촌, 섬지역 같은데 3년 아니면은 여기서 추구하는 5년 간호사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미래도 예상되네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여기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하든 평범하게 하든 빈둥거리면서 태업을 하든 무얼 하든 일단 3년, 5년은 채워야 되는 거고, 무리를 일으키기 직전에 그런 수준만 아니라면은 선만 잘 지키고 적당히 빈둥대면서 어영부영 3년, 5년 시간 보내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건 절대 안 돼, 태업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노예처럼 겁나게 부려먹고 그걸 다 빨아먹고 내보낼 거다,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3년, 5년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딱히 없고 허송세월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간호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간호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닌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연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경찰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된 게 아니고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된 느낌이라 할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직업 정신, 그 직업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자세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을 만회해 줄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경쟁이 생길 만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은.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에 행복한 누군가는 교고지로 보낸다니까 얘 이왕 가는 거면 제주도 갔으면 좋겠다, 남해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세상 모두가 이제 간호사 3년 강제 유배, 5년 강제 노역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 강릉 한 달 살기, 뭐 속초, 남해 한 달 살기, 이런 느낌으로 여행지에서 이제 한 달 살기 하는 느낌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특히나 인기가 많았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런 게 한참 붐이 일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3박 4일 여행 가는 거에 비하면은 진짜 단점밖에 없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행을 갔을 때 짧은 기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한 달 동안 살면서 많이 느꼈고, 한 달 살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한참 이슈가 조금 그 유행이 좀 줄어든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왜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수도권 주변으로 가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격오지 그런 데에 배치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인력 부족일 거고요, 열악한 환경이 있을 거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고, 허허벌판에 병원 하나 세워져 있다든지 어떤 사회복지시설 하나 세워져 있다든지, 상점이나 음식점은 저녁 8시가 되면은 불이 꺼진다든지, 뭐 우리가 원하는 뭐 브랜드 커피,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변에 뭐 반경 뭐 10km 이내 없고 뭐
동네 커피숍 이런 데 있고 그런 지방의 감성제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가능성은 낮을 뿐이지 어떤 간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거고 어떤 종합대책이나 계획 수립 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3년 5년마다 새로 이 어떤 계획을 짜면서 일단 뭐 앞으로 대격변의 시대는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만약에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리스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